여기 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룻밤 만에 가족 4명, 일가족 4명이 살해당한 미제 사건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새해를 하루 앞둔 2000년 12월 31일 일본 세타가야구 가미소시가야에 살던 하루코, 옆집에 사는 41살 딸 야스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녀는 보통 이 시간에 전화를 걸면 딸이나 8살짜리 손녀가 전화를 받곤 했는데 이상하게 몇 번을 걸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루코는 옷을 챙겨 곧장 딸 야스코의 집으로 향합니다. 익숙하게 현관문을 연 순간 집안에서 훅 끼쳐오는 피비린내에 하루코는 자신도 모르게 코를 막았죠. 급하게 뛰기 시작하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피를 흘린 채 1층 계단에 쓰러져 있는 사위 미키오를 발견합니다. 파랗게 질린 하루코는 곧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얼마 안가 딸 야스코와 손녀 니나 그리고 손자 레이 모두 죽은 모습을 차례로 발견하게 되죠.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피해자 야스코와 미키오는 부부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 니나와 아들 레이가 있었죠. 집안 사정도 넉넉한, 익히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2월 30일에도 이들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범인은 12월 30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2층 욕실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했습니다. 제일 먼저 범인과 마주친 것은 아들 레이였습니다. 범인은 레이의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때 소리를 듣고 1층에 있던 아버지 2층으로 뛰어 올라오게 됩니다. 범인과 아버지는 마주쳤고 계단에서 격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들고 있던 범인을 제압하기란 쉽지 않았죠. 미키오는 범인의 칼에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칼에 찔려 부상을 입고 칼도 망가졌다고 합니다. 망가진 칼을 가지고 범인은 사다리를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갑니다. 소란을 듣고 자다 깬 부인과 딸을 해하려고 했으나 칼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실행하지는 못했었죠. 보통 이쯤에서 도망가야 하지만 범인은 흉기를 찾으려 주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범인이 주방에 칼을 찾는 동안 부인과 딸은 도망을 치고 있었죠. 하지만 찰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망치기 전에 범인과 마주치고 맙니다. 범인은 부인과 딸을 놓치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이렇게 일가족은 단 1시간 만에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살인 후 범인의 행적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범인은 일가족 4명을 모두 살해한 뒤 꽤 긴 시간 동안 범행 현장,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었거든요.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최소한의 영화라도 몇 편 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물건은 물론이고 흔적을 모두 깨끗이 지우고 가는 것이 보통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취하는 행동이지만, 이 범인은 마치 전시라도 하듯 자신들의 물건을 모두 남기고 떠났습니다.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과 보리차, 과일을 꺼내 먹었고 그 집에서 인터넷 서핑까지 했었죠. 집에 있던 구급약품과 위생용품으로 부상을 치료했고, 화장실에서는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채 놔두었습니다. 2층 거실 소파에 누워서 태연하게 잠까지 잤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현장에는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용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검색했던 인터넷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여러 곳에 남겨져 있었죠. 그는 서랍을 뒤져 돈을 꺼내간 흔적도 남겼습니다. 이상한 점은 모든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범인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경찰은 범인을 특정해서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의 행색을 추정했습니다. 그가 쓰고 있던 모자, 일본에서 전국에서 3,465개가 판매됐고 판매 가격은 약 1,900엔 안팎으로 라벨로 봐서 99년 9월 22일 이후에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정을 가지고 추려낼 수 있을 텐데요. 모자와 점퍼, 범인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티셔츠와 외투, 털 장갑, 목도리, 신발, 손수건, 회 칼까지 현장에 두고 떠났습니다. 향수까지도 있네요. 마치 경찰들을 농락이라도 하듯 잡아봐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다 남편 미키오와 싸우는 과정에서 흘린 범인의 혈액도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범인은 무척 허술한 범인처럼 보이는데요. 경찰도 이 당시에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증거품에 지문에 피까지 범인의 윤곽은 금세 잡혔기 때문이죠. 범죄자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는 지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범이었다는 것이죠. 신장은 170cm 전후, 나이는 15세에서 35세 정도로 추려집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 거기에 묻어있는 지문의 흔적들로 보아 그는 오른손잡이입니다. 혈액형은 A형. 다른 미제 사건과 달리 꽤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였을까요? 수사당국은 몇 달이 지나도 범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용의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많았지만 범행 동기조차 알 수 없는 미제 사건이 된 것이죠.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을 의심하며 가족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살인으로 이어질 만한 관계는 없었고요. 한 가지 의심되는 점은 원칙주의자였었던 피해자, 가족, 집 인근 공원에 자주 찾아오던 폭주족, 스케이트보더들과 다퉜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지인들을 모두 조사해 보았지만 의심 갈 만한 인물은 없었죠.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살던 지역은 재개발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이 이사를 간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목격자도 찾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보가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에는 어떤 제보가 하나 접수됩니다. 12월 31일 오후 5시 20분쯤 세타가야역에서 지하철로 약 3시간 거리인 도브니코역에서 오른손에 깊은 상처가 있는 남자를 목격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남성은 열차에서 내린 뒤 영무원에게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영무원이 상처가 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남성은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을 뺐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용의자를 특정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수사당국은 당시만 해도 오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넘겨버리고 말았죠. 앞에서 말했듯이 현장에 남은 지문과 넘치는 증거들로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수사팀은 뒤늦게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미 10개월이 지난 후였고 일말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온갖 가설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작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일이 하나 또 생깁니다. 정확하게 사건이 발생하고 100일이 지난 날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어떤 불상이 발견이 됩니다. 자, 2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장보살상이라는 사건 현장, 서쪽을 흐르는 강 건너편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지장보살상이 정확히 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형태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세워놨다고 합니다. 이 지장보살은 불교에서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믿음이 있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을 접하고 마음씨 착한 누군가가 불상을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만 그 누구도 자신이 불상을 가져다 놨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또렷한 증거도 범인에 대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경찰들, 그들은 이 불상을 범인이 가져다 놓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또한 추측과 가설일 뿐이겠지만 말이죠. 일본 경찰은 아직도 불상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정보도 제보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통 살인사건이 있을 때 사건 현장에 지문이 있다면 범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거기다 매우 오래된 일도 아니었고 2000년대에 일어났고 후진국도 아닌 일본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경찰이 너무 무능하다며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기된 가설이 범인이 일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였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경찰이 지목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갑자기요? 그 이유는 그가 범행 현장에 신고 온 신발과 가방 때문입니다. 신발의 브랜드는 슬레진저처럼 보이고요. 발 280mm 크기의 영국 브랜드 슬레진저. 이 브랜드는요,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280mm의 사이즈는 일본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범인이 두고 간 가방도 한국에서만 생산된다고 알려졌죠. 경찰이 추측한 한국인 범인설은 2005년 범인의 DNA 감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더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범인의 아버지는 아시아계이고 어머니는 유럽계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의 부계의 DNA가 일본인보다 한국인에게서 발견될 확률이 약 3배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수사팀은 용의자 범위를 한국계 혼혈로 좁혔습니다. 외국인일 수 있을 확률은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 중에 콕 집어 한국인으로 특정 짓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한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한국에 조사원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확인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신발과 가방도 일본에서 판매된 적이 있다고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모두 지문을 등록하기 때문에 지문만 있다면 사람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일본 경찰은 욕을 먹을 때마다 한국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상 욕먹는 게 두려워서 남 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일본 경찰들의 남 탓이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에는 꽤나 먹혔지만 범인을 한국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범인설은 힘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현재까지도 미제로 남게 됩니다. 미제가 된 것과는 별개로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은 일본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범인의 잔인함과 대담함은 물론이거니와 부촌인 도쿄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점은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일으켰죠.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지나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이 사건. 일본 경찰은 아직까지도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에 투입된 경찰만 23만 명에 달했고 현재도 38명의 전담팀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미제고요. 요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강력범죄 공소시효가 사라졌습니다. 강력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사건. 이 평범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치밀한 범죄였을까요? 혹은 운 좋게 수사망을 다 피해간 것이었을까요?
세타가야 일가족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타인을 살해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원한을 누구에게 샀을까? 제가 좀 제 생각으로 보자면 이 외지인 같아, 외지인. 외지인이고 눈에 별로 띄지 않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 가족들을 지켜봤을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이 집에 2층 화장실로 침입했다. 배관을 타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벽에 있는 그런 턱 같은 것을 밟고 올라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들어가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고, 또 너무나도 운이 좋게 진짜 수사망을 다 피해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저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은 외지인일 확률이 높고 또 떠돌이였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 애초에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칼을 챙겨갔기 때문에 근데 그 집에서 좀 지냈다는 게 좀 소름 돋네. 왜 집에서 지냈을까? 냉장고에 있는 음료들 다 꺼내 마시고 TV 보고 인터넷 하고. 돈도 다 챙겨가지 않았고, 저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떠났겠지. 저 범행을 저지르고 아마 일본의 다른 곳으로 대중교통을 탔건. 아주 내가 봤을 땐 일본인 같아. 일본인 같고, 그러고 틀어박혀서 안 나온 것 같아. 인터넷도 할 줄 아는 걸 보면은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노숙자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외지인이고, 정말 운 좋게 수사망 다 피해 간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주변 지인들을 좀 세세하게 찾아보지 않은 이유는 저 집에서 지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알리바이가 파악이 다 될 것 같아서 주변 지인은 절대 아닐 듯.
역시나 외계인이나 저런 심령, 초자연적인 현상, 뭐 인어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이런 게 재밌네. 한 개 더 있어요. 그럼. 아니요. 이거까지만 할 거예요. 담배 하나 피겠습니다. 내가 이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안 읽는 이유가 뭐 너무 낭독회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이라도 뭔가 단어라도 더 덧붙이고 좀 더 이제 그 내용을 좀 유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라서 이거 있는 대로만 읽으면 나도 편하긴 한데 그렇게 좀 일부러 내가 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그래서 형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미스테리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볼게요. 예. 근데 저 슬래진저 저 신발 때문에 나도 약간 한국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근데 한국인은 저 지문을 다 이렇게 민증 만들 때 등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나라가 그런 치안은 더 좋은 것 같아. 그쵸? 그 일본 경찰들의 초동 대응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 그리고 저 불상을 저기다 저렇게 세워놨다는 거는 어떤 범인이 한 것 같아. 지장보살 저 불상 세워놓은 거는 조금 약간 곡성에 나온 할아버지 같은 사람일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젊은